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5월의 일자리 창출은 예상보다 낮았지만 전문가들은 경제에 낙관할 여러 가지 이유를 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완전한 회복에는 기복이 있다면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 기간 산업에 투자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바이러스 시대 온라인을 받아들인 스몰 비즈니스가 온라인 사업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8월 복귀설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여러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망상이라고 하지만 트럼프는 파우치 박사를 새로운 적으로 정했고 팍스 TV의 트럼프 편 진행자들이 파우치 박사 때리기를 시작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과 러시아를 각각 해킹과 감시 이슈로 압박합니다. 러시아에 대해서는 최근 발생하고 있는 해킹의 주체로 싸우고 중국은 중국이 미국의 가치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다는 이유로 투자 금지 조치를 확대 중입니다. 미확인 비행 물체로 불렸던 미확인 대기 현상이 외계인의 우주선이라는 증거가 없다고 정보 당국이 밝혔습니다. 그러나 그 물체 내지는 현상이 무엇인지도 증명하지 못했습니다. 유타 주지사가 주민에게 이번 주말에 비 내림 중보 기도를 해달라고 공식 요청했습니다. 결혼한 지 이틀 되는 신부가 신랑의 전 와이프에게 신장을 기증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먼저 경제 이슈부터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이제 바이든 대통령도 경제에 대해서 경제 리포트죠. 일자리 창출 리포트에 대해서 몇 가지 얘기를 했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5월 달에 만들어진 일자리가 55만 9천 개입니다. 전문가들은 뭐 한 67만 개 정도는 되지 않을까 했는데 그 정도에 머물렀고요. 실업률은 6.1%에서 5.8%로 내려갔습니다. 뭐 상상하시는 그대로 일자리가 늘어난 분야는 레저, 호텔, 그리고 이제 제조업까지도 조금 늘어났거든요. 그 제조업과 호텔, 그 레저 사이에는 헬스케어 분야가 또 들어갑니다. 그런데 아직도 그 건축 분야는 오히려 일자리가 5월 달에 2만 개가 줄어들었습니다. 뭐 당연히 상상하시는 대로 지금 뭐 건축 자재도 비싸지고 하니까 신축이 활발하게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은 이제 그 주택보다는 상업용 그쪽에 이제 훨씬 많이 해당되는 거고요. 그래도 이제 5월 달에 일자리가 예상보다는 못 미쳤다고 하지만 55만 9천 개라는 것은 4월 달에 굉장히 적었었잖아요. 27만 8천 개보다는 2배 정도는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 점은 일할 사람을 못 구한다. 특히 이제 그 최저임금 받고 일할 사람을 못 구한다 하는 사이에도 뭐 고용은 조금 늘어난다는 얘기가 되겠고 왜 일자리를 못 구한다는 것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기 때문에요. 꼭 뭐 실업수당 그것을 받기 위해서뿐만이 아니라 학교가 완전히 오픈하지 않은 곳도 있고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차일드 케어 학교가 오픈하지 않았으니까 자연스럽게 그 밖에도 이제 여러 가지 그 패밀리 문제 때문에 일자리 그 굉장히 복잡한 거죠. 구하기 어렵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한 것은 완전하게 미국 경제가 회복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점을 실제적인 그 이자율과 비율을 하자면 대입을 해보자면 연방준비제도가 이 정도 출렁이는 것을 보면은 아직은 뭐 이자율 조정해야지 되는 통화정책을 펼칠 때는 아니구나라는 이런 생각에 주식시장이 굉장히 오늘 일자리가 예상보다 못 미쳤어도 5월 달에 만들어진 것이 긍정적으로 주식시장은 반응을 하고 있는 겁니다. 결론은 그 올바른 트랙으로 가고 있는 것 같다. 그런데 만족할 만한 그 정도는 아직 아니라는 거고요. 해서 마켓의 긍정적인 반응 말씀드렸고 임금은 올랐습니다. 시간당 임금이 지난해 같은 기간 5월 달보다 2% 올랐다는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제 경제를 좀 낙관적으로 볼 수 있는 이유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런데 이제 바이든 대통령에게는 바이든 대통령이 팬데믹 이후에 정권을 잡았기 때문에 그 이전보다는 지금도 뭐 경제 수치를 잡는 기관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만 약 800만 명에서 900만 명 정도가 일하는 사람이 적은 게 그 사실이죠. 이게 금방은 안 채워진다는 겁니다. 지금의 이 추세로 적게 만들어질 때 30만 개, 많게 만들어질 때는 60만 개, 70만 개, 그것보다 더 많이 될 수도 있고요. 그렇게 해서 대강 계산을 해보면 앞으로 1년 안에는 꽉 채워진다는 것이 보장이 안 되는 거구나. 그러면 바이든 대통령은 어떻게 해야지 되지? 여기서 이제 바이든 대통령의 정책과 입장이 나오는데 바이든 대통령은 오늘의 이 일자리 보고서를 본인에게 물론 그 정치인이니까 유리하게 가져가는데 그다지 나쁘지도 않습니다. 사실 너무너무 좋다고 하면은 정부가 왜 아메리카 잡 플랜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이게 기간 산업 아니죠? 그런 걸 만들어서 연방 정부가 돈을 쓰면서 일자리를 만들어야지 돼. 이런 얘기가 공화당 쪽에서 더 강하게 나올 수가 있는데 이 정도면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에 기름을 조금 부어줄 필요가 있습니다라고 바이든 대통령으로서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거리가 생긴 거죠. 그래서 오늘 진전이 있다.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물론 일자리 같은 것을 포함을 해서 경제가 완전히 코로나 바이러스 이전으로 돌아가려면은 업앤다운이 있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인이 원하거나 본인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뭐 공급망 안정이라든가 그런 얘기를 오늘 아침에 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입니다. There's going to be ups and downs in jobs and economic reports, but we're going to be supply chain issues and price pressures on the way back to stability and steady growth. In the coming weeks, my administration is going to take steps to combat these supply constraints, building on the work we're doing on the computer chips. That is, we're providing more computer chips to be manufactured here in the United States, so it doesn't. 지금 이제 마지막 부분에 얘기하는 건 이제 올바른 방향으로 나가고 있고 업앤다운이 있는데 어쨌든 but 하면서 공급망 같은 것이 안전해야 되는데 특히 컴퓨터 칩을 얘기를 하죠. 이게 바로 문재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하면서 뭐 삼성, LG, 현대 이런 회사 일으켜서 뭐 일부 회사는 또 건전지와 연관이 되고요. 현대 같은 경우는 그렇게 LG도 마찬가지고 삼성 반도체 칩 지금 컴퓨터 칩에 대해서 공급망을 안정하게 하는 본인은 그런 얘기를 하고 있죠. 그 뒤에는 역시 그 아메리카스 잡 그리고 또 아메리칸 그 패밀리 플랜 이런 것을 왜 하느냐. 지금 투자를 해야만이 미래에 성공할 수 있다라고 대통령으로서 Because while our progress is undeniable, it is not assured. That's why I proposed the American Jobs Plan and the Americans Family Plan for generational investments. We need today. We need to make those investments today to be able to continue to succeed tomorrow. 네, 뭐 말씀드렸던 그대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대통령이 경제 계획을 세워서 해 나가는 것이 올바로 반영이 되고 있고 계속 그렇게 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마 오늘 다시 그 바이든 대통령은 며칠 전에 만났었던 그 셜리 모어 카피톨 그 웨스트 버지니아가 지역구인 연방 상원 의원을 만나서 이 기간 산업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맞춰서 또 중요한 발표를 하나 더 했습니다. 법인세, 상속세 여기에 대해서 상속세를 28%까지 올리는 것을 포기할 수도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단 조건이 붙는 거죠. 지금 기간 산업이 액수를 조정하고 있는데 2조 4천억 달러에서 1조 7천억 달러로 줄였다가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현재 1조 달러까지도 할 수 있다. 그게 이제 아메리카 잡스 플랜이에요. 그렇게 해서 오늘 다시 공화당의 그 웨스트 버지니아가 지역구인 연방 상원 의원을 만나는데 뿐만이 아니라 그런 기간 산업을 하는 돈을 뭐 세금
연간 40만 달러 이상 벌거나 그리고 이제 법인세 기업에 내는 연방 세금 이것으로 충당을 한다고 했는데 본인이 이미 플랜을 2조 4천억 달러에서 1조 달러까지 액수를 내렸으니까 그 돈을 어디서 마련할 것인가 이런 세금을 걷어서 그럼 그 세금도 조금 줄어도 되죠. 2조 4천억에서 1조 달러로 줄였으니까 반보다도 더 적게 줄였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21% 현재에서 28%로 올리려는 기업 세금 인상을 나 이것도 포기할 수 있어. 단 15%까지는 적어도 이런저런 이유로 15%까지는 최저 기업 법인세 해서 이것만은 내도록 보장이 된다면 그렇게까지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나오고 있고요. 왜냐하면 이 2017년도에 미국에서 기업 법인세를 아무리 뭐 무슨 사정이 어떻든 15%는 내도록 돼 있거든요. 그런데도 내지 않았잖아요. 포춘 기업 500대 기업 가운데서 55개 기업이 2020년도에 연방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았습니다. 그 기업들이 돈을 못 벌었으면 그러려니 하겠는데 돈은 엄청 많이 벌어서 뭐 CEO 보너스 갖고 연봉 올리고 뭐 이사들 주주들 돈 주고 하면서 정부에는 세금을 내지 않았죠. 근데 그 돈을 벌 때 어떻게 법니까? 돈을 작게 버는 최저임금을 받는 사람을 포함을 해서 일반인들이 그 회사에서 만드는 상품과 서비스를 사줬기 때문이죠. 그래서 돈을 벌었는데 나중에 정부가 지출하고 할 때는 돈 하나도 안 내고 이 사람들, 그 물건을 사준 사람들이 부자건 가난하건 낸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어떤 형태가 되건 기업 세금을, 최저 세금을 15%까지는 한다. 이게 바로 이제 G7 정상들의 회의에 앞서서 재무장관들이 이제 그 유럽에서 만나서 법인세를 어느 국가든지 최저 15%까지로 하자. 그렇게 하는 그것과도 통한다고도 볼 수 있고요. 어쨌든 바이든 대통령이 법인세 문제까지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제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조금 올바른 방향으로 나가고 있는 것 같긴 해요. 지금 로스앤젤레스나 캘리포니아주나 전부 마스크 착용이라든가 아니면 식당에서 야외에서 영업을 할 수 있는 것을 팬데믹 시기에 시작을 했는데 그것도 실내 오픈해도 계속 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한다던가 뭐 주차장도 되고요. 그런 여러 가지를 그 메인 스트릿에서는 메인 스트릿대로 하면서 이제 그 백악관에서는 이 같은 입장을 지금 고수를 하고 있고 약간 변형까지 하면서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팬데믹이 일어나고 나서 이 전혀 영업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뛰어들었던 스몰 비즈니스가 굉장히 많습니다. 미국에서 스몰 비즈니스는 경제의 엔진이기 때문에요. 아직도 전체 그 경제의 70%를 스몰 비즈니스가 차지하고 있어서 그런데 물론 그 15개월 사이에 스몰 비즈니스 가운데서 생존하지 못하고 문을 닫은 곳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생존했던 곳은 이렇게 뭐 식당도 마찬가지로 뭐 전화로 심지어는 뭐 3달러, 4달러짜리 커피를 살 때도 전화기 앱을 통해서 주문해 놓고 가서 찾아오고 했잖아요. 그런 형태로 해서 온라인에 의존하는 스몰 비즈니스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페이스북 같은 데서 스몰 비즈니스에 뭔가를 어떠한 혜택을 주는 그런 무료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2020년에 비즈니스 2억 개가 무료 프로그램을 사용을 했답니다. 2019년 팬데믹 이전에 비해서 2배 늘어났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도 새로 셋업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고 하고요. ETSY, 이 ETSY는 아마존이라든가 이베이와는 조금 달리 처음에 이제 수공하는 것으로 시작을 해서 조금 빈티지 성향이 많고요. 좀 규모는 작지만 이 ETSY라는 이 웹도 마찬가지로 2019년도에 그 가입자가 이제 스스로 예술가 이런 사람들이 만들어서 뭔가를 파는 거예요. 그런데 만들어서 팔기도 하고 사서 팔기도 하고 그때 2019년도에 멤버십이 270만 명이었는데 2020년에 440만 명. 이런 식으로 고데디 하면은 고데디를 통해서 여러분들
웹사이트, 스몰 비즈니스가 됐건 개인이 됐건 웹사이트의 그 도메인 주소를 사는 곳이잖아요. 이 고데디도 세계 최대의 이 도메인 회사인데 새로운 커스터머가 지난해에 140만 커스터머가 있었고요. 그 새 커스터머의 숫자가 2019년에 비해서 거의 2배였답니다. 그 밖에도 너무 많잖아요. 스냅챗이라든가 스몰 비즈니스가 뭐 활용할 수 있는 거. 그래서 이제 뭐 의사, 오피스, 피트니스와 연관된 모든 것들을 다 온라인을 통해서 하는 것들이 굉장히 늘어났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거는 뭐 테크 자이언트 업계에도 좋은 것이고요. 구글이나 페이스북도 스몰 비즈니스 저희가 도와드립니다 하는 광고를 얼마나 많이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팬데믹 때 그 셋업 됐던 것이 인스톨 됐던 것이 그대로 간다 하는 것이 있고, 근데 이건 누구에게나 다 좋은 뉴스는 아닙니다. 그렇게 되는 경우 뭐 여러 가지 인건비 하며 종업원들 속썩이지, 제가 업주 입장에서 말씀드렸어요. 종업원들 속썩이지, 이걸 저걸 안 보고 나 온라인이 낫겠어, 집안이나 조금 더 편안하게 해놓고 하면서 온라인으로만 계속 사업을 하시는, 전에는 오프라인에서도 사업을 했는데 그런 분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빈 공간이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상업용 부동산이 이게 굉장히 지금 그 골치가 되고 있고요. 그 업계에서 종사하시는 분들은 쇼핑센터도 마찬가지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긍정적인 면도 있고 부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인터넷 경제에 대해서 뭐든지 다 좋은 거야, 이거 새로운 것으로 가야지 되는 거야 하면서 모두에게 다 좋은 것이야 라고 과대평가할 수만은 없다는 거죠. 물론 저는 오늘의 미국에서 여러분들께 어떤 업종에서 종사하시던 온라인과 친하셔야지 됩니다라고 자주 말씀드리지만, 제가 그렇게 말씀드릴 때마다 지금 가게를 렌트를 해서 하셨던 그 업종이 완전히 이쪽으로 바꾸면 렌트를 해주셨던 분들은 좀 힘들어지는 거고요. 그러나 그 같은 힘듦 속에서도 그 스페이스를 또 다르게 활용할 수도 있어요. 요즘 저희 회사가 있는 그 위쇼에 보면은 저희 회사 이 건물도 굉장히 그 관리를 잘하고 거의 뭐 유적지 수준으로 하는 그런 건물입니다만은 저희 회사에도 붙어 있고, 제가 어느 날인가 한 일주일 전에 위쇼 거리를 버몬트부터 저쪽 저희 구 사옥이 있었던 그 구 사옥을 보고 싶기도 했고요. 해서 라스모어 건너서 하일랜드 건너서 라브레아까지 쭉 동에서부터 서로 한번 가고 서에서부터 동으로 다시 왔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있는 큰 건물 가운데서 오피스를 리스한다고 사인을 벽에 안 붙여놓은 건물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만큼 앞으로는 이 상업용 건물에 대한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어떻게 활용하느냐는 또 그 건물주가 창의적으로 해야지 되는 그런 몫이기도 하고요. 잠시 뒤에 뭐 바이러스와 관련된 세계적인 분위기, 또 그와 연관해서 내가 이 틈 어떻게 차고 들어오지 하는 그 트럼프 전 대통령의 모습, 마이크 펜스 부통령의 말, 그리고 그 의회의 의사당 폭동 사건에 대해서 바이든 대통령은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가, 이런 정치적인 분위기를 잠시 뒤에 조금 보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어제 잠시 진행 동안에 말씀드렸었던 그 바이든 행정부가 코로나 백신 지금 어떻게 배분하실 것인가가 아니라 배분할 것인가, 미국이 그것은 결국은 뭐 숫자를 어디에 얼마큼가, 이것도 중요하지만 큰 흐름에서 볼 때는 미국이 뭐 세계보건기구라던가 세계적으로 같이 하는 코백스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일단 지금 당장 내보내는 것에 뭐 75%를 그 세계적인 기준으로 하겠다, 이게 중요한 거죠.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백신 외교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해서 뭐 외교를 전혀 안 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75%는 지금 세계에서 인정하는 기구에서 이러이러한 나라에 먼저 줘야지 됩니다 하는 코백스라는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한다는 것이 굉장히 그 중요하고요. 그래서 당장 지금
8천만 도스 가운데서 2,500만 도스를 당장 지금 내보낸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5,500만 도스는 6월 말에 내보내는데 지금 처음에 보내는 2,500만 도스 가운데서 75%니까 1,900만 도스를 이 코백스라는 데로 내보내고 나머지 그 600만 도스가 뭐 라틴 아메리카, 캐리반 뭐 나머지 600만 도스는 아니네요. 동맹국, 멕시코, 하이티, 인도, 사우스 코리아 55만 도스, 그리고 많기도 하네요. 우크라이나, 이집트, 가자, 서한 지구에도 보냅니다.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이 알아서 하니까 안 보내고요. 이라크까지 이렇게 600만 도스를 보내는 거고 1,900만 도스요. 전체적으로 이 코백스를 통해서 여기를 먼저 보내야지 된다는 거기는 어디냐면은 라틴 아메리카 그리고 캐리반이고 700만 도스가 아시아, 600만 도스가 라틴 아메리카와 캐리반이요. 그리고 700만 도스가 아시아, 500만 도스가 아프리카. 이렇게 1,900만. 나머지 600만이 동맹국 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지금 55만 도스 받는 것은 이 동맹국 이것을 통해서 받는 거네요. 코백스를 통해서 받는 게 아니라 굉장히 불균형하죠. 지금 세계 전체 인구의 16% 되는 그 부자 나라에서는 38%가 바이러스 접종을 받았고 가난한 그 저소득층 그런 국가는 9%가 그럼 9% 받아야지 마땅할 것 같은데 0.3%밖에 백신 접종을 못 받았거든요. 원하는데. 원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리고 세계 인구의 부자 나라의 16%면 16%가 받아야 되는데 2배 이상인 38%가 받은 것이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그리고 이 백신과 관련해서는 지금 뭐 중국 실험실에서 나왔느냐 나오지 않았느냐 나왔다는 증거도 없고 안 나왔다는 증거도 없고 증거는 다 없는데 이것을 우한 실험실에서 나왔다 하는 쪽으로 몰고 가면서 이제 그 트럼프 전 대통령이 8월 달에 본인이 확실하게 백악관으로 복귀할 수도 있다고 믿고도 있답니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많이 겪어봤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오는 것을 바로 이 그 바이러스가 어디서 나왔는가 이것으로 활용을 해서 그렇게 하기로 이제 정하고 그렇게 되면은 지금 전 질병통제국장 같은 경우 로버트 레드필드 국장 같은 경우는 실험실에서 나왔을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를 해서 지금 위협을 받고 있고 뭐 과학자들 그 밖의 사람들로부터 그리고 앤서니 파우치 박사가 한 말에 대해서 어제 그제 요 며칠 팍스에서 뭐 대단하게 보도를 하는데 팩트는 지금 팍스에서 보도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그런데 팍스의 션 해니티나 터커 칼슨이나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금 파우치를 어떻게 정치인들은 표현을 하냐면 정치계에서는 파우치를 새로운 힐러리로 규정을 했다. 새로운 적으로 규정을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이슈를 가지고 컴백을 하겠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앤서니 파우치 박사가 저거 분명히 우한 실험실에서 나왔는데 우한 실험실에서 나오지 않았다고 했다. 막 그 적을 만들어서 어제 보니까 그 터커 칼슨은 완전히 무슨 교황청에 무슨 주교 같은 사람이 입는 것 같은 옷을 앤서니 파우치 박사에게 붙여놓고 중국을 굉장히 비호하는 어떤 세인트라든가 뭐 아예 로드라고 LORD라고 로드 파우치라고 얘기를 했어요. 터커 칼슨 같은 경우는 그렇게 중국을 보호를 하고 있다. 그런데 파우치를 형사조사해야 된다. 실험실에서 나왔는데 왜 안 나왔다고 해?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우한 실험실을 후원하는 성자 같다. 세인트 같다라고 했고 션 해니티도 완전히 그 그래픽 같은 것을 보여주면서 앤서니 파우치 박사는 이제 몰락한다. 막 이메일 같은 되지도 않는 소리를 막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같은 것을 마구 섞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리얼리티 체크를 해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전문가는 모든이 아니라 거의 모든 바이러스가 동물에서부터 사람으로 옮겨졌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가 너무 많이 알고 있는 무슨 H1 무슨 바이러스 전부 다 그런 형태로 했기 때문에 그렇게 믿었었고 그리고 일부 전문가들은 우한 실험실에서 새어나왔다라고 믿었고 최근에는 이 후자에 대해서 전에는 그게 말이 안 돼 했다가 그렇게 믿고 있는 주장하는 사람들이 조금 늘어나고 있지만 이쪽도 증명되지 않았고
이쪽도 증명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바이든 대통령이 90일 동안 미국 정보국이 전부 조사를 하라는 거잖아요. 정보국조차도 두 군데에서는 동물에서부터 사람으로 전염됐다라고 결론을 내렸고, 한 군데 정보국에서는 우한 실험실에서 새어 나왔다고 결론을 내렸고, 나머지는 증명을 확실히 할 만한 증거가 없으니까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고, 이걸 어떻게 해봐라 하는 게 바이든 대통령의 얘기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앤서니 파우치 박사는요, 파이낸셜 타임즈와 인터뷰에서도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중국이 그렇기 때문에 의료 기록을 공개를 해야 된다. 우한 실험실에서 일을 했었던 9명이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어떤 형태로 입원했는가, 이것도 그 당시가 독감 시즌이었기 때문에 병원에 가는 것이 독감으로 갔다고 믿는 사람도 있고 아니라고 믿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의료 기록을 공개를 해서 세계가 이걸 들여다봐야지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본인의 경험으로는 이 사람이 뭐 60년대 말인가요? 부터 이 전국 보건소에서 일을 해서, 밑에서부터 일해서 보건연구소에 질병연구소라는 다른 부서의 소장을 지내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와이프도 역시 같은 일을 하고 있고, 비슷한 그 업계, 뭐 똑같지는 않지만 보건연구소 관련 일을 하고 있고 하니까, 본인이 지금까지 뭐 사르스라든가 메르스, 또 이볼라, HIV, 조류독감, 스와니플루 다 조사를 해봤기 때문에 나오는 그 경험으로는 이게 아직까지 결론을 내릴 수 없으니까 의료 기록 받아서 다 같이 연구를 해서 원인을 알아야 된다. 그 원인을 알아야지 미래에 올 수 있는 바이러스를 예방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얘기를 한 것이 파우치 박사지. 파우치 박사가 무슨 우한에서는 절대로 아니라고 이 터커 칼슨이나 션 해니티처럼 성자처럼 이렇게 옷 입고 그렇게 하지는 않았는데, 일단 그 트럼프 전 대통령은 내일 아마 캐롤라이나주에서 연설하는 것 같고요. 뭐 그리고 여름부터는 7월 4일 독립기념일부터는 본격적으로 어떤 캠페인 형태의 일을 한다고 하는데, 벽에 가이 때문에, 이 벽에 가이 뭐 마이클 랜들인가 그 사람이 계속 지금 애리조나하고 조지아주에서 뭐 다시 감사하고 하는 것이 바이든이 대통령이 아니다라고 나올 수 있다고 또 속삭이니까 또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믿고 싶은 거예요. 그럴 때 사람들을 막 적을 만들어서, 요즘 한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 시대부터 적을 만들어서 분열시키고 조장해서 나의 편을 얻고 강하게 얻고 하는 것이 유행입니다. 세계적으로. 화합을 기반으로 하는 뭐 정치인들은 그렇진 않지만 뒤로는 음모를 해도 앞으로는 화합을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건 대놓고 이렇게 하는데,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금 그렇게 앤서니 파우치를 힐러리 클린턴처럼 정해놓고 벽의 가이와 함께 이 애리조나에서 감사하고 이 조지아에서 감사하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해서 지금 리크루트를 하고 있대요. 정치인이라든가 뭐 저널리스트 같은 사람, 어떻게 하면 이게 본인이 8월 달에 복귀한다 하는 것을 많이 방송을 해주고 그 아이디어를 신문이나 방송에서 퍼뜨릴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최근에 뭐 뉴스맥스 같은데 인터뷰 여러 번 했었잖아요. 그런데 쉽지는 않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결과가 너무 현재로서는 그게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며느리도 아니라잖아요. 어제 박스에 나와서 며느리도 아니라고 하는데, 뭐 개인적으로는 어찌 보면 그렇게 믿고 해볼 때까지 해보고 포기하는 것이 좋을지는 모르겠습니다. 문제는 그 개인적인 그 여러 가지 때문에 영원히 분열되고, 사람들도 너무 오랫동안 이게 맞아 계속 주장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조금 느끼더라도 아니야, 내가 지금까지 몇 년 동안 했었던 게 다 사실과 달랐어라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미국이 병들어가는 거죠. 트럼프 전 대통령은 그 자리에서는 물러났지만 아직도 여러 가지 그 병을 그 트럼프 전 대통령이 주변에서 퍼뜨리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도 아주 잘 보고 그렇게 해야지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뭐 내셔널 리뷰의 그 찰스 쿡이라는 저널리스트가 망상이다. 8월 달에 다시 백악관의 대통령으로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은, 그 망상은 현실을 부정하고 법을 거부하고 미국 전체 시스템을 망가뜨리고 있는 거다. 날이면 날마다.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마이크 펜스 부통령은 여전히 양다리 걸치기를 합니다.
1월 6일 그 사건 이후에 본인은 부통령으로서 바이든이 대통령이다라고 인정을 할 수밖에 없었고, 왜냐하면 미국의 헌법이 각 주의 선거관리위원회가 딱 그 총무처를 중심으로 해서 해놓은 결과 숫자를 발표하는 것이기 때문에 트럼프 전 대통령은 그것을 부정하라고 했고, 부정을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에요. 그렇게 하고는 그 의사당 사건이 일어났었을 때 막 도망 다녔잖아요. 트럼프 전 대통령은 전화도 한 통 안 넣고 도망 다녔는데, 아직도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자가 많단 말이죠. 바이든이 저는 정치적인 꿈을 접지 않았다고 봅니다. 헤리티지 재단에서 뭐 이름 걸어놓고 있기는 합니다만은 어제 얘기한 걸 보면 알아요. 트럼프 전 대통령과 지금도 정규적으로 뭐 통화를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1월 6일 그 사건에 대해선 트럼프 전 대통령과 페이스 투 페이스 직접적으로 그걸 얘기를 할지는 모르겠다. 그러니까 트럼프 전 대통령과 계속 얘기하는 것은 그 기반의 사람들을 내 표로 받고 싶다는 마음은 있고, 그리고 1월 6일 사건에 대해서는 그럼 그거 트럼프 전 대통령 편으로 가든가, 그거는 또 그게 사실이 아니라는 걸 본인이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거예요. 이걸 이제 양다리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민주당은 비난 많이 했습니다. 민주당과 언론이 이 1월 6일 의사당 사건 그 비극을 정치적으로 막 활용하고 포커스를 다른 데다 돌리기 위해서, 거기다 돌리기 위해서 그렇다. 지금 왜냐하면 민주당이 하고 있는 정책이 너무나 급진적이기 때문에 이런 비난은 했고요.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 자신은 하원에서 의사당 폭동 사건에 대해서 조사를 해야 된다 하는 조사위원회 구성을 통과시켰지만 35명 만의 공화당 정치인의 찬성표와 함께 상원에서는 50명의 공화당 정치인 가운데서 6명만 조사위원회 만들어서 역설 규명을 하고 가야지, 그리고 책장을 덮어야지 라고 했는데 안 됐잖아요, 결국은.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이건 안 되겠다. 대통령의 권한이 있으니까 대통령 권한 안에서 대통령 아래 독립적인 그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조사를 해야지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바이든 대통령의 답이 나왔습니다. No. 그 아이디어를 거부했습니다. 이유가 있죠. 하원에서 할 수 있는 만큼 해라. 그리고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도 이 문제를 그로 인해서 그런 그 파란만장을 통해서 대통령으로 확정돼서 대통령을 하고 있는 사람이 만든 그 위원회에서 이런 것을 구성한다는 것은 그거는 그 효과가 없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하원에서 뭔가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도 하원에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의 아주 전폭적인 지지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낸시 펠로시의 의견도 존중하고, 그리고 낸시 펠로시 의장의 말이 또 합리적이기도 하고요. 해서 대통령 그 부속 어떤 그 1월 6일 의사당 폭동 사건 조사위원회는 구성되지 않는다. 여기까지입니다. 그리고 잠시 뒤에 이 문제는 크게 말씀드릴 수도 있고 끝도 한도 없어요. 그리고 아주 또 단순하게 맥만 정리를 할 수도 있습니다. UFO, 미확인 물체, 이 이름을 바꿨잖아요. 그것과 이제 요즘 많이 일어나고 있는 그 사이버 공격, 사이버 해킹, 사이버 테러로 정하자 하고 있군요. 잠시 뒤에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뭐 FBI 국장, 법무장관, 대통령 전부 나섰습니다. 지금 뭐 고기 업체도 그렇고 지하철, 페리 전부 뭐 컴퓨터 업체, 의료 업체 해킹 공격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일부는 분명하게, 아니 일부가 아니라 대부분 이상이 러시아 쪽의 해커이고, 그리고 일부는 중국 쪽일 것도 조금 그 제한이 되고 하는 이런 상황을 어제 이제 크리스토퍼 레이 그 FBI 국장이 911 사태에 비유를 했습니다. 911은 테러잖아요. 이 사이버 해킹을 테러에 비유한 거죠. 왜냐하면 미국 사람들이 그로 인해서 가솔린도 못 넣고 가솔린 값도 올라가고 뭐 페리도 못 타고 불편하고 뭐 지하철도 나중에 문제가 날 수 있고 의료 시스템 다 망가질 수도 있고 하니까 테러에 비유를 했고, 해서 한 100군데 조직 해킹 그룹을 100군데 100 타입도 있고 조직도 있고
하는 것을 수사를 지금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연방 법무부도 테러리즘이라고 규정을 하면서 이미 4월 달에 특별반을 구성을 했죠. 그래서 이 특별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뭐 로스앤젤레스 인근의 어떤 경찰국도 뭐 몇 년 전에 공격을 받았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워싱턴 DC의 경찰국도 얼마 전에 공격을 받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지역별로 공격받은 케이스를 다 연방 법무부의 이 태스크 포스 안에 보고를 하도록 그렇게 되는 경우는 더 큰 그림을 보면서 조금 더 효율적으로 조사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지금 공유하는 것, 정보를 이 해킹에 대해서는 공유하도록 됐고요.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에 대해서는 미국 사람들이 중국 정부와 연관된 그 사업을 하는 것에 대해서 특히 이제 감시라든가 그런 그 사업을 하는 것에 대해서 규제를 더 강화했습니다. 2017년도에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에 31개 회사가 중국 정부와 연관된 회사와는 얘는 투자하지 못하도록 했는데 어제 발표한 것 보면은 이게 59개로 늘어났거든요. 특히 이제 중국 테크놀로지 회사에 투자하지 말아라는 건데 왜냐하면 특히 중국 테크놀로지는 이미 뭐 미국을 감시한다지만 중국 내부에서 위구르족이라든가 뭐 소수 인종 그리고 중국 공산당이 원치 않는 어떤 사람이나 개인이나 그룹을 모니터링을 하잖아요. 그런 것을 어떻게 민주주의의 최고 인권을 얘기를 하는 미국에서 미국 사람들이 거기에 투자를 할 수가 있어? 이게 지금 바이든 대통령의 얘기고요. 그런데 8월 2일부터 시행을 하도록 했는데 조금 기간이 필요하니까 내년까지는 조금 조치를 취하기 전엔 그 투자를 다른 데로 뽑아야 되고 하잖아요. 그런 것은 허용을 하기로 하고 그리고 이것 역시 바이든 대통령의 그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유럽의 동의를 얻어야지 더 효율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중국에 대한 어떠한 것은 미국만 해가지고는 성공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유럽뿐만이 아니라 일본과 한국에도 어떠한 것을 요구를 할 겁니다. 비슷한 금지를 해달라고요. 그런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UFO 미확인 비행 물체를 얼마 전에 이제 미확인 대기 현상 이제 국방부에서 조사를 많이 하니까 왜냐하면 공군 조종사들이 많이 봤다고 하니까 unidentified aerial phenomena 미확인 공중 현상이라고 하는데 뭐가 물체가 있다잖아요. 그래서 어떤 뭐 샌디에고 쪽 어느 쪽 미국 서부에 굉장히 많은데 어떤 때는 공군 조종사들이 1년 내내 봤다고. 24시간이 아니라 12시간 계속 떠 있었던 데도 있다고. 이러한 보고가 120번 이상 나왔는데 사실은 군인들은 뭐 이상한 걸 봤다라는 걸 보고하기 원치 않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계급이 올라갈 때 그 사람의 정신 상태를 봐야지 되는데 이거 이상한 사람이야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걸 터놓고 최근에 2014년 그 2007년도에도 그랬어요. 의회에서 조사해야지 된다 해서 의회에서 조사도 하고 의회 조사 결과는 6월 25일에 발표가 되거든요. 그런데 어제 이제 일부가 그 발표된 것을 보면은 2014년부터 2015년 3월 사이에 해군 조종사가 동부해안에서 그야말로 날마다 봤다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조사를 지금까지 어제 발표한 중간 조사 결과로는 그런데 그 미확인 물체가 외계에서 온 외계인 우주선이다 하는 증거는 없다는 겁니다. 그럼 뭐지? 중국이나 러시아에서 했단 말이야? 왜냐하면 군인들이 비교적 많이 보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기에는 이게 속도나 방향 전환이나 너무 빠르고 잠수도 한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중국이나 이 러시아 기술이 뭐 예를 들어 그 분야에서 미국이 모르는 사이에 미국보다 더 발달했다 할지라도 그 정도라고는 도저히 과학자들 계산으로 계산이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결국은 증명을 못한 거예요. 그러나 지금까지는 그거 가짜야, 뭐 기온이 바뀌어서 그런 거야, 뭐야라고 정신병자들이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그러는 일은 이제 없어지게 된 겁니다. 미확인 물체가 정말로 unidentified 그 aerial 그 phenomena가 분명히 있기는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까지 증명할 정도의 기술은 아직 안 된 거죠.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뭐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주지사도 있다는 정도죠. 유타주의 주지사가 데빈 윌 스트릭랜드 워싱턴주 그 연방 하원 의원과 라스트 네임은 같네요. 56세. 아니네요. 제가 지금 다른 말씀을 드렸어요. 유타의 주지사가 그 스펜서 칵스 공화당 주지사인데요. 비가 너무 안 와서 너무 가뭄이 심해서 주민에게 오래 샤워하지 말라고도 해보고 새는 것 있으면 고치라고 하고 또 그 물 덜 좋아하는 식물을 심는다던가 이런 것으로 해봤는데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비가 절실하게 필요하기 때문에 신의 개입이 필요하다. 비디오도 있어요. 해서 6월 4일부터 6월 6일까지 사흘 동안 유타 주민에게 비 내리게 해달라고 신께 하느님께 중보 기도를 해달라고 공식적으로 요청을 했습니다. 공식 요청 페이퍼가 아니라 페이퍼도 있어요. 네, 이게 미국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플로리다주에 살고 계신 것 같은데 이분들이요. 이분들이 10년 정도를 사귀다가 지난해 11월 달에 결혼을 하셨는데 50대세요. 결혼을 했는데 결혼한 날이 내 인생에서 최고의 날이었어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신부가 그런데 그리고 나서 이틀 뒤에 또다시 내 인생의 최고의 날이야. 왜냐하면 지금 결혼한 신랑의 엑스와이프에게 신장을 기증한 겁니다. 이 신랑은 엑스와이프와 20년 전에 이혼을 했는데 그런데 이제 아이가 둘이 있기 때문에 계속 연관하고 지냈죠. 그러니까 이 걸프렌드도 결혼하기 전에 10년을 이 남자와 사귀었으니까 서로 알게 된 거예요. 그런데 아주 친하지는 않았는데 신장 이식을 그 엑스와이프의 가족이 하려고 했는데 뭐가 잘 맞지 않는다는 소식을 듣고 이 신부가 본인이 해줬어요. 하고 나서는 너무너무 친해졌다. 이게 오늘의 미국인 거죠. 그렇게 해서요. 그 가족이 완전히 익스텐드 된 가족이잖아요. 조지아주로 함께 여행을 간대요. 그런 얘기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들어오고 있는 뉴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적어도 2023년 1월까지는 페이스북을 쓰지 못하도록 2022년 내년도 연방 하원 중간 선거까지는 별 영향력을 미치지 못한다는 얘기가 됩니다. 강희신이었습니다.